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제형솔루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마감 1.64% 마감이 됐어요. 수급 현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외국인, 사실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흐름이 좋고, 현재 투자 경고가 또 유지가 되는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되죠. 정확한 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제가 이제 화이팅이라고 적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힘내실 수 있게, 제형솔루테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 있게 우리 모두 화이팅이라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공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매일매일 지금 경고 상태가 수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계산하시는지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원래대로라면 12월 4일이 투자 경고의 마지막 날이었죠. 요 날이 원래대로라면 마지막 날이었는데, 경고 조건을 이제 해제를 못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됐다 보니까 이제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됐다. 자, 그렇다면 하나둘씩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판단일 T의 종가는 오늘이죠. 원래는 12월 4일이었는데 이게 해제 요건에 해당이 안 될 경우 하루씩 수년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틀째 수년이 됐고,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될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T-5일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를 비교해야 되죠. 근데 T-5일은 원래 12월 27일이었어요. 근데 이틀이 넘어갔죠. 그럼 여기에 11월 27일에 플러스 2일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뭐 일요일이 껴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날짜상으로는 11월 29일이 될 것 같아요. 11월 27일이 요 날이니까 캔들이 두 개 더 뒤로 가야 되죠. 그럼 요거예요. 12월 1일이었네요. 12월 1일의 종가가 2,040원이에요. 그럼 2,040원 요거 곱하기 60% 넣으면 안 되죠. 3,264원. 일단 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2번 항목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넘으면 안 된다. 자, 11월 13일이 기준이었습니다. 언제죠? 자, 요 날이 원래 기준이었는데 이틀이 지났으니까 요 날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1월 17일 자, 종가가 1890원이에요. 그러면 1890원에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러면 3780원. 뭐 얘도 가격이 한참 남았어요. 자, 1, 2번은 모두 해당이 안 되고 결국 남은 건 요거네요. 3번.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근데 얼추 15일 봐도 넘어갔어요.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이죠. 금요일의 종가를 넘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고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됐어요. 세력이 좀 어떤 의도로 가졌는지 요것도 한번 제가 저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하고 미수가 막힌 상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용 비율이 점점 줄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신용 비율이라는 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신용은 해당이 안 돼요. 오로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요것도 알아두셔야 이 신용에 대한 기준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4% 이상이 넘어가면 신용이 조금 많아졌네 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6%가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뺄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매수가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때문에 6% 넘어가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제 스몰캡이다 보니까, 제가 스몰캡인 경우는 뭐라 그랬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웬만하면 매수를 안 들어와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쪽이 세력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로 잡히는 그들이 만약에 세력이라고 간주를 했다라면 신용을 지금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주가를 들어 올린다라는 건 이 세력의 자금이 꽤 큰 세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형솔루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가를 올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전환사채 물량이 엑시트하기 위한 주가 부양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렸습니다. 실제로 제형솔루텍에 들어가셔서 분기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이 전환사채가 이제 12회차, 13회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사실 모두 다 상장이 됐죠.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몇 회차인지 보실 수가 있어요. 12회차 상장을 했고 잔해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12회차 모두 0원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부분은 추가 상장이 11월 21일 날 진행이 됐고 얘네는 모두 매도가 됐어요. 한 100만 주 정도 남았고 일부 한 100만 주에서 한 7, 80만 주 남았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물량 자체가 이제는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3회차도 앞전에 이미 상장이 됐죠.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8월 4일 날 공시가 됐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13회차 이 전환사채 잔액이 0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12회차와 13회차 모두 엑시트가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셨죠? 그러면 사실상 얘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가를 올렸던 이들, 이 주포의 물량이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가를 올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슬슬 내려올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이 주포 세력들이 본인들도 수익을 챙겨서 엑시트하겠다는 내용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 제로라는 거 제가 이 기사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제형솔루텍이 이런 기사를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내보냈죠. 자,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확장 기대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형솔루텍이 하는 사업을 한번 볼까요? 다트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분기보고서에 들어가시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사업 부분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생산한다. 이게 이제 메인이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것도 이제 나노 과학이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 용도는 핸드폰 카메라 모듈이에요. 그리고 주요 상품은 이제 상표죠. 삼성전자 비율이 100%입니다. 삼성전자에 모두 납품하는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주력 사업은 바로 요거예요. 핸드폰 카메라 모듈. 그런데 비교적 최근이죠. 10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에도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나와요. 로봇 관절까지 휴머노이드 시대의 숨은 강자. 네, 사실상 로봇 관련해서 어떤 액추에이터를 만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앞전에 요게 또 있었죠. 자, 요거는 이제 8월 달에 또 나온 기사예요. 제형솔루텍 글로벌 기업 도약이라고 하면서 부사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기사를 인터뷰 방식으로 좀 채택을 했는데 뭐 내용 자체는 이제 카메라 액추에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루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요거죠. 신사업 분야. 여기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자동화 시스템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말하는 거겠죠. 자,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봇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로봇의 액추에이터와요, 이 카메라의 액추에이터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보여진 부분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재 요것도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죠. 12월 4일 날 이 갤럭시 S26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카메라 부품 관련 애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해석은 가능하죠. 근데 사실상 이 특징주가 나왔지만 요걸로 인해서 우리 제형솔루텍이 또 급하게 올랐다라는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력이 주가를 들어올림에 있어서 이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뭐 때문에 오른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원래대로 하면 이거였죠. 남북 경협 관련주 제형솔루텍, 뭐 코데즈 컴바인 이런 애들이 사실상 이제 10월달 말까지는 흐름이 좋았어요. 실제로 이 제형솔루텍도요, 이 섹터별 이제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카메라 모듈 둘 다 휴베토 부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 남북 경협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이 남북 경협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좋은 사람들, 주가가 소위 말해 나락갔죠. 요거 에이펙 회담 앞두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북 테마 관련 애들은요 다 이런 차트 흐름이에요. 다 똑같아요. JST나도 대북주 대표적인 거죠. 자, 얘도 나락갔습니다. 일신석재도 비슷하죠. 차트 흐름이 모두 다 같아요. 코데즈 컴바인도 마찬가지. 얘는 그래도 하락 이후에 좀 버텨줬네요. 그 다음에 와난티도 대표적이죠. 이런 종목들이 모두 차트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형솔루텍만 이 구간에서는 동일하게 하락을 해주다가 주가를 다시 들어 올려요. 이 들어 올린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 전환사채 물량이 엑시트하기 위해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승 이유는 결국 주가를 들어 올렸던 이 주포 세력의 엑시트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이 모멘텀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로봇주라고 보기에는 뭔가 애매해요. 이거는 물론 이 액추에이터를 계속 기사를 내보내긴 했습니다. 실제로
주포가 마음 먹고 이 액추에이터 로봇과 엮으려고 했으면 이 특징주로 기사를 계속 내보냈을 거예요. 액추에이터를 개발한다, 뭐 개발하고 있다, 조만간 협력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건 일단 없어요. 그렇다는 건 남아있는 현재 상황은 결국 이 전환사채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 주가를 들어 올렸던 주포 세력들, 아마 이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나중에 엑시트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아직 투자 경고 상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시나리오로 좀 말씀드리자면 투자 경고가 풀린다라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 자체가 수급적인 동향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투자 경고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투자 경고인 상태는 어떻다 그랬죠? 신용도 안 되고 미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신용과 미수 물량이 잡히는 건 모두 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신용과 미수를 못 쓴다?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물량을 떠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려면 필연적으로 투자 경고를 풀 수밖에 없다. 그래야 신용 물량이 가능하고 개인들의 유입을 일부러 만들어서 본인들 물량을 떠넘겨야지, 그래야 본인들의 엑시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비슷한 사례가요, 투경까지도 걸렸던 ABL 바이오가 있죠. 얘도 실제로 투자 경고 요날 걸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다가 원래는 요날이 투자 경고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틀 얘도 수년을 하죠.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 풀리자마자 슈팅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이 연속 2개가 지금 떨어졌죠. 실제로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요 구간에서는 투자 경고 상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풀리자마자 개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물론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얘는 어쨌든 재료 자체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1412에 기술 이전까지 하고 플러스 1412에 지분 투자까지 받은 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엔 투자 경고가 풀리자마자 일단은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또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죠. 휴림 로봇도요, 요날 투자 경고 걸리고, 투자 경고가 아마 요때쯤 풀렸을 거예요. 풀리고 나자마자 바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얘는 이제 개별주로 갔다기보다는 로봇 섹터 흐름에 이제 함께 한 것도 맞는데, 어쨌든 투자 경고 패턴상 풀리자마자 슈팅 한번 주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휴림 로봇도요, 꽤 긴 시간 동안 매집이 됐던 주포 세력들이 존재를 하죠. 거의 1년에 가까운 매집이 있었고, 이 물량들을 모두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얘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섹터는 명확하죠. 로봇주 섹터이다 보니까 로봇주는 어찌됐건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뭐가 있죠? CES. 요게 라스베가스에서 또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로봇주 일정이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일정을 맞춰서 다시 한번 올려치기 할 수 있죠. 하지만 제형은 어떻죠? 아직 로봇주가 완벽하게 편입이 됐다라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주주분들에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엔 주식이라는 게 어쩌려고 하시는 거죠? 수익 내기 하는 거잖아요. 수익 내려고 하시는 건데 일단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 말에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수익을 내기 위해 하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요, 손실을 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손실이 없어야 기회가 왔을 때 실제로 베팅을 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형솔루텍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가고 정말 투경 달고 더 나가서는 위험까지 가서 그 다음에 거래 정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차트적인 외에도 모멘텀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물론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한번 안내해드리긴 할 건데, 요게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딱 이것 때문에 갑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결국엔 제형솔루텍의 가장 근본된 상승 이유는 전환사채 물량 엑시트. 근데 요거는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주포 세력 물량이 나가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그 끝이 어느 정도 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시간에 얼마에 마감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뭐 아까도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별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대금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내일의 종가를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흐름상 오늘의 종가를 넘지 않아야 내일 또 투경이 풀릴 수 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제형솔루텍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좀 다뤄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건 요거 같아요. 주봉상 어쨌든 5주선을 타고 간다. 요게 굉장히 강한 대세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 5주선과 10주선의 이격을 줄이면서 캔들이 살짝 내려올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0주선을 이탈한다라면 그거는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보자 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후속 상황에 대해서는 꾸준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건 구독이죠.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가져온 선물이 있죠.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맞습니다. 종목이죠. 일단 종목하면 우리가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최소 500%는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건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11월 13일에 뭐 코스닥 기업들이 이제 무상증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실제로 11월 달 초에 이제 무상증자했던 기업들이죠. 일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 5가지 기업들이 무증을 했었는데, 요거 말고도 추후에도 계속해서 무상증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테마성 장세가 일어나죠.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요, 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무상증자 테마의 1등이었죠. 1등주. 저점 대비 무려 고점이 1300%를 갔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요, 점상을 3번 가고요, 상한가를 또 추가로 3번 갔어요. 총 6번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재료는 당연히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가 기본적으로 주춤하는 정책이죠. 쉽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 1대3의 무상증자를 진행했다. 그러면 한 주를 들고 있는 주주에게요, 3개의 주식을 그냥 무료로 주는 게 바로 무상증자의 기본 개념이죠. 물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부분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춤하는 정책이다 보니 이런 주가가 급등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이 텔콘 RF 제약이란 종목 역시도 무중 그냥 단순 무상증자하고 330% 갔어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도 무상증자하고 기본 300% 갔죠. 근데 이런 종목이 많아진다라는 게 바로 테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역시도 무상증자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에요. 자, 무상증자라는 이 재료가 기본적으로 좋기도 하지만 테마로 간다. 기본 500%는 깔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00%도 제가 보수적으로 좀 본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요, 유보율이 높은 종목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 자, 유보율이 높아야지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다라는 뜻이죠. 자산이 많다? 돈을 잘 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돈을 잘 번다라는 뜻은 대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높아지죠. 자,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봐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치고는 높진 않은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유명한 대기업 현대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유보율 대략 한 7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는 많은 유보율인데,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은 보세요. 유보율이 몇 프로죠? 75,000%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유보율 7000% 좀 넘었죠. 얘는 무려 현대차의 13배가 넘죠.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5대1 가능하죠.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 %가 넘어요. 이거 마음만 먹으면 20대1도 가능하고요. 30대1도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2000% 가죠. 제가 아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유보율을 고려하면 최소 5대1은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500%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예상 수익률이 500%. 요것도 좀 앞전 종목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 텔콘 RF 제약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2대1 진행하고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는 무상증자를 3대1 했어요. 3대1 진행하고
예, 300% 갔죠. 자, 아까 제가 HLB 바이오스텝, 자, 얘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8대1 했죠. 8대1 진행하고 1300%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1300% 가능하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테마가 아직은 완벽하게 강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이 정도는 우리 베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제형솔루텍 모두 매도하시고 우리 이 종목 들어가시죠. 자,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죠. 제형솔루텍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호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세력들의 엑시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올려치기 할 수 있고 투자 경고를 유지해주면서 가고 있다는 건 세력들이 꽤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 그들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다만 예상 수익률이 500%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소액 정도는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이거 얼마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이 정도면 우리 베팅해 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 이 종목에 1년만 중장기로 묻어두시죠. 이런 말씀도 안 드리죠. 왜 그렇죠? 자, 얘 보세요. 한번 시작되면요, 단기간에 급등을 해요. 상한가를 총 6번 갔습니다. 유견상을 갈 수 있는 재료이다 라고 제가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고르고 고른 종목인 만큼 소액만 매수해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요거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자, 공시 나오면 점상으로 가요. 상한가를 유견상을 갑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보통 고민을 하시죠. 고민하다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 음봉이 떨어집니다. 저것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도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 시원하게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단기간에 한번 수익 챙기시고요, 우리 연말 따뜻하게 보내자 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12월 8일 한 저녁 시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늦은 저녁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제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돌아오는 장이 언제죠? 12월 9일 정규장이죠. 우리 내일 화요일장에는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왜 그렇죠? 아까 제가 이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세력들이 요거를 이제 테마로 이용해야 할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공시 나오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구간 진입 불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고 대박 한번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좀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이렇게 좀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오죠. 파란색 링크가 뭐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편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하죠. 여기서 두 글자 제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우리 12월 9일이죠. 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제형솔루텍 좀 흐름을 체크해 보면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일봉상의 위치도 계속해서 21선을 타고 갑니다. 절대 21선을 훼손 안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더라도 일단 21선이 깨지는지 안 깨는지 확인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데드라인을 21선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 경고가 만약에 풀리잖아요. 아까 제가 패턴 보여드렸죠.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ABL 바이오, 얘도 요 날이 투자 경고가 풀리는 날이었어요. 슈팅 나오고, 예, 조정 바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렸죠. 큐립노보. 자, 얘도 요 날이 투격 마지막 날이었고 요 날부터 풀린 거예요. 네,
요날 이제 슈팅 나오고 다음 날부터 바로 음봉이 크게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림 로봇은 이제 로봇 섹터다 보니까 이 당시에 로봇 섹터가 조정이 나온 것도 있어요. 하지만 두 종목의 공통점은 투경이 풀리고 난 이후에는 조정이 나왔다. 또 제형솔루텍이 어떤 개별주로서 정말 강력한 재료가 있으면은 홀딩 관점 제가 외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무조건 이거를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렵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세력들도요,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투경이 풀리는 날에 또 호재 기사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 일단 우리는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 비중을 일부 축소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더 지켜보셔도 돼요. 더 지켜보시다가 20일 이평선 올라가고 캔들 내려왔을 때 요때 이탈했을 때 좀 축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런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일단은 수익 구간이 엄청 크진 않죠.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일단 비중 축소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추가적인 내용 나올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을 2월 달부터 내보냈어요. 로봇 액추에이터 확장 기대. 근데 아직은 확장된 건 없다. 이건 확실하죠. 심지어 부사장이 인터뷰까지 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세력들이 얼마든지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펌핑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재료는 요거죠. 갤럭시 S26. 요건 출시를 앞두고 이제 갤럭시 관련 부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제형솔루텍은 실제로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굳이 또 하나를 뽑자면 요거죠. 남북 경협 관련주. 이거는 확실하게 대북 테마인 건 맞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실제로 제형솔루텍 이 분기보고서에 연결 종속 회사 들어가시면요, 얘네들이 있죠. 제형솔루텍 개성, 이제 상호명이 제형솔루텍 개성이에요. 그리고 주소가 북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대북 테마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앞으로 좀 좋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죠. 트럼프 역시도 어때요? 노벨상 받고 싶어 하잖아요. 트럼프가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쪽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도 계속해서 김정은과 만나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이 만남이 성사만 돼도 이거 다시 한번 날아가죠. 일단은 뭐 이런 기사도 지금 검색이 되네요. 요거는 12월 5일날 나온 기사고요. 김정은이 트럼프와 골프 라운딩 준비하나, 뭐 준비한다는 내용은 아니네요. 준비하나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으로 한번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 좀 기사가 나오긴 하거든요. 또 이런 기사도 있네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시선이 남미로 향하면은 동북아시아에는 좋지 않다라는 기사 내용인 것 같아요. 동북아시아, 결국 이제 아직은 이제 북한에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까 대북 테마는 아직까지는 뭔가 메인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제형솔루텍이 대북 관련 대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엮일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또 우리 제형솔루텍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의 일봉이 뭔가 좀 수상해요. 뭔가 인위적이지 않나요? 차트가? 시장의 자율적인 매수와 매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차트 흐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형솔루텍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요게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요 거래량이 제형솔루텍의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 우리는 제형솔루텍 주주이기도 하지만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래량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좀 텐베거 이상으로 갔던 종목, 자, 원익홀딩스를 한번 보시면요, 보세요. 얘도 96년에 상장을 했죠. 1996년에 상장하고 나서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요 거래량 보이시죠? 요게 상장일의 최대 거래량인데, 자, 이 거래량이 뜨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바로 원익홀딩스죠. 자,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 소위 말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큰 상승을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보여줬습니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런 게 있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차트를 늘려보면요,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여기에 모두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상장일의 최대 거래량. 자, 이때 시작을 해서 주가가 바닥을 기다가
어때요?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이때 최저가가 대략 2,1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최고가가 97,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거래량 왜 의미 있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제형솔루텍 주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장 참여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인 흐름도 그리고 종목 선정도 이런 거래량을 통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게 뭐다? 바로 거래량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순히 일봉상의 흐름만 보시고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 몰두하지 말자. 우리는 차트를 넓게 보고 그리고 이런 거래량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아, 얘는 뭔가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구나라고 판단되면 그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제형솔루텍 역시도 일단은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어쨌든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은 상황이고 어쨌든 저항 구간이 어디죠? 대략 한 3,800원 구간 요 라인까지도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다만 세력들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재료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B 전환사채 물량은 모두 엑시트가 됐죠. 그럼 남아있는 건 이들인데 과연 이들이 여기서 단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혹은 더 올려치기를 하면서 엑시트를 할 건지 아니면 주가를 내렸다가 추후에 대북 테마로 엮어서 정말 대북 테마의 대장주가 될 수 있을지 요거는 결국 세력들의 시나리오에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제형솔루텍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경고가 풀리는 시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재료를 엮일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점검해 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또 요 추가적인 내용적인 부분은 앞으로 제형솔루텍이 또 한 번의 이슈가 생긴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예,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